나는 아직 젊은데 벌써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고. 언제부터인가 몸이 예전 같지 않네.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고 외로워지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 혹시 해보셨다면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100세 시대를 넘어 100세 플러스 알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갑잔치를 성대하게 열었지만 요즘은 환갑은 이제 시작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주민등록상의 나이와는 별개로 우리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특히 65세가 되어 시니어 패스를 받게 되는 순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띵한 기분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고 하세요. 이 시기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을 넘어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일종의 환절기와도 같습니다. 마치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으슬으슬 추워지고 감기에 걸리기 쉬운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전환기가 찾아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는 앞으로 훨씬 더 오래 살게 될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트랜스 휴먼의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트랜스는 바꾸다는 뜻인데 몸의 일부를 바꾸고 보강하면서 무병장수를 꿈꾸는 인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신장, 폐, 심지어 뇌까지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이미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준비하고 적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중요한 인생의 전환기, 60세에서 65세 사이를 더욱 건강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3가지 핵심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마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듯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몸의 변화입니다. 저는 늘 기승전 몸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젊다고 느껴도 몸은 정직하게 세월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아픈 곳이 늘어나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시작하죠. 특히 60세에서 65세 사이에는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하고 자녀들을 키우느라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몸의 신호들이 이 시기에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성분들은 폐경을 경험하고 남성분들도 남성 갱년기를 겪으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목소리가 변하고 체형이 달라지는 등 다양한 신체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시기이죠. 보통 친구들끼리 모이면 아픈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면 병원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만 그만큼 몸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몸을 관리해야 할까요? 과거의 체력을 유지하려는 욕심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긴 세월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현명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영양제를 챙겨 드세요. 물론 모든 의학적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하지만 꾸준히 복용하면 좋은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한 유명한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였던 분은 하루에 100알이 넘는 영양제를 먹고 64세에 40대의 신체 나이를 유지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분이 추천한 4가지 영양제는 참고해 볼 만합니다. 오메가3 혈관 건강에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육류 섭취가 많은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D 골다공증 예방뿐만 아니라 우울감 완화, 인지 기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D는 몸에서 잘 생성되지 않으므로 햇볕을 충분히 쬐거나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코엔자임 Q10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며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권장되기도 합니다. 포스파티딜셀인 뇌 기능과 인지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인지질입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인지 저하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둘째,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몸의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잊지 않고 챙기셔야 합니다. 셋째, 나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거나 전문적인 운동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들을 찾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벅지 근육과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노년기 건강에 특히 중요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앞으로의 삶의 질을 결정할 겁니다. 몸 관리는 단순히 질병을 막는 것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앞으로 다가올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나는 아직 젊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잘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지혜는 바로 배움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정보와 기술에 매우 능숙합니다. 코딩, AI, 스마트폰 등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다룹니다. 이런 세대들을 보며 괜히 위축되거나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심리적 포만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심리적 포만감이란 내면의 지적 만족감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심리적 포만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서점에 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서점에 정기적으로 가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마치 학원에 가는 것처럼 요일과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방문하는 겁니다. 그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으로 만드세요. 자학다식의 자세로 책을 읽으세요. 닥치는 대로 읽는 겁니다. 내 취향에 맞는 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베스트셀러 코너에서 눈에 띄는 책, 평소에는 관심 없던 분야의 책이라도 한번 집어들어 보세요. 완독이나 숙독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10페이지만 읽어보세요. 제목과 목차 서문을 읽고 딱 10페이지. 그 10페이지 안에 나를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 책은 끝까지 읽게 될 겁니다. 책에서 얻은 단어나 문장을 곱씹어 보세요. 10페이지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건져 올리세요. 그리고 그 단어와 문장을 한 주 동안 곱씹어 보고 생각해 보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는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때로는 외로움을 느끼기 쉬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꾸준히 배우는 활동은 우리 내면의 메타인지를 키워줍니다. 마치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상황을 더 넓게 이해하고 관대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화두를 던질 수 있게 되고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고 책을 읽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섭니다. 망각과 기억에 대한 연구를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잘 기억하는지는 다릅니다. 눈으로만 보는 영상은 기억률이 30%에 불과하지만 책을 읽는 것은 우리의 상상력과 기존 지식을 동원하기 때문에 뇌를 97%나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비록 가르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책 읽기는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서점을 통해 얻는 이러한 심리적 포만감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다른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자원을 만들어줍니다. 출근하듯이 학원 가듯이 서점에 가는 것을 꼭 실천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는 바로 만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들고 친구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지거나 심지어는 이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할까요? 저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슈퍼 친구를 만나세요. 슈퍼 친구는 슈퍼마켓에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닙니다. 바로 언제 만나도 한결같고 오래간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편안하고 따뜻하며 믿음직스러운 친구들을 말합니다. 과거에 소원해졌던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전화하고 연락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고 두려워지기 때문에 이미 검증된 옛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손을 내밀고 안부를 묻고 차 한 잔이나 식사라도 함께하며 지난 세월의 이야기들을 나누세요. 그 시절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친구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은혜를 갚을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지만 삽친구도 있습니다. 삽친구는 새벽 2시에 찾아가 시체를 묻어달라고 해도 삽이 어디 있는지 묻는 친구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즉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기꺼이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려는 친구를 뜻합니다. 물론 이런 친구는 현실에서 거의 없겠지만 만약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야말로 하늘이 주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소중히 여기고 관계를 지속해야 합니다. 둘째, 젊은 사람들을 만나세요. 이 말에 의아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우리랑 뭘 대화하겠어? 그들이 우리에게 뭘 해주겠어?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갈 사람들은 바로 젊은 세대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와 기계 사용법을 알려주고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굳이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들의 강연을 들으러 다니거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자세를 취하고 어떤 스마트폰을 쓰며 어떤 대화를 나누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어떤 유머에 웃는지를 그저 자연스럽게 관찰하고 녹아드는 겁니다. 내가 70대라면 60대 아래를, 80대라면 70대 아래를 만나러 다니세요. 굳이 10대, 20대처럼 너무 어린 세대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신보다 한두 세대 젊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의 삶의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폭을 좁히지 말고 오히려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60세에서 65세 사이는 늙어가는 시기일 수도 있지만 마치 껍질을 벗고 새롭게 부화하는 나비처럼 새로운 준비를 할 때입니다. 그 준비를 통해 우리는 앞으로 더 오래 살아야 할 트랜스 휴먼으로서의 삶을 더욱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60세에서 65세 사이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를 현명하게 보내기 위한 3가지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내 몸에 대한 관리. 정직하게 변화하는 몸을 직시하고 건강검진과 꾸준한 운동, 그리고 적절한 영양제 섭취를 통해 적극적으로 돌보세요. 둘째, 끝없는 배움을 통한 심리적 포만감 확보. 서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자학다식의 자세로 책을 읽고 얻은 지식을 곱씹으며 내면의 성장을 이루세요. 셋째, 소중한 관계와 새로운 관계 맺기. 오래된 슈퍼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젊은 세대들과의 교류를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이해하고 삶의 영역을 넓히세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젊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준비는 앞으로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알파 세대, 베타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대화가 통하는 멋진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변화의 연속입니다. 이 변화의 도가니 속에서 우리가 어떤 적응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고백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을 그리고 인생 전체를 멋지게 적응시켜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